김지은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룸메이트 이민지가 문을 잠그고 들어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은아, 나 사실 내가 좋아. 오랫동안 숨겨왔어. 민지의 고백은 지은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지은은 민지가 이성애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은 기쁨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닫고 살았다. 25살이 된 지금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민지와는 1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후 룸메이트가 되었다. 민지는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항상 남자친구 얘기를 하며 지은을 웃게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를 좋아했지만 그 감정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민지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민지의 고백으로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피곤해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숨겼어.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인 한의사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결혼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믿었고, 어머니는 항상 여자답게 살아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그 압력 속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의 고백을 곱씹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압력을 잘 알았다. 지은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딸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지은은 과거에 한 번 대학 동아리에서 커밍아웃을 시도했다가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그 후로 그녀는 조용히 살기로 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이제 그녀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폭탄이었다. 민지는 그날 저녁 지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 선배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땐 그게 잘못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 상담소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건 병이 아니야. 우리 감정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직장에서의 시선, 가족의 반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며칠 후 지은과 민지는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웃으며 기계 꿈 같아 라고 했지만 지은은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볼까봐. 그날 밤 민지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했다. 민지야,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야? 민지는 지은 앞에서 전화를 받았고 거짓말로 대충 넘겼다. 하지만 그 통화는 지은에게 의심을 심었다. 민지가 정말 준비됐을까? 지은은 혼자서 고민했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가져올 고통을 알았다. 가족 모임에서 전제 결혼할 거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은은 웃으며 피했다. 이제 민지와 함께라면 그 거짓말이 더 커질 터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주 전화해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매번 자직 안 돼요 라고 대답했지만 이제 그 말이 무거워졌다. 한 주 후, 지은의 직장 동료가 우연히 민지와 함께 있는 걸 봤다. 룸메이트랑 사이 좋네 라는 말에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지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봤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 생각에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자. 서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서운함이 스쳤다. 민지는 지은의 조심스러움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밤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최근에 너 결혼 안 하면 집안 망한다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은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자유였지만 동시에 죄책감이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희생을 두려워했다. 만약 부모님이 알면 지은은 혼자서 울었다. 이 관계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첫 번째 갈등이 곧 찾아왔다.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민지야, 요즘 이상해. 직접 와서 봐야겠어. 민지는 당황하며 지은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해? 우리 관계 숨겨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왜 항상 숨겨야 할까? 어머니가 도착한 날, 민지는 지은을 그냥 룸메이트로 소개했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예쁘네. 남자친구는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자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는 민지에게 너 결혼할 나이 됐어.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아직 위라고 중얼거렸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날 밤, 민지는 지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은은 이해하려 했지만 상처받았다. 다음 날,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다 충격을 받았다. 요즘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하네. 너 생각은 어때? 동료의 물음에 지은은 좋은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면? 직장 상사가 보수적이라는 걸 알았다. 지은은 퇴근 후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다 잃을 수 있어. 민지는 그럼 어떻게 해?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그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포기. 그게 내 진심이야? 갈등은 점점 커졌다. 민지는 가족 모임에 가야 했고 지은은 혼자 남았다. 모임에서 민지의 사촌이 민지야,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거짓으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 거짓말이 지은에게 알려지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왜 거짓말했어? 나 때문에. 민지는 울며 가족을 실망시키기 싫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의 약함을 탓했지만 자신도 똑같다는 걸 알았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부모님이 서울로 오면? 지은은 항상 질이 바빠요 라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제 민지와의 관계가 그녀를 변화시켰다. 지은은 커밍아웃을 고려했지만 두려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는 압력. 지은은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너처럼 사는 사람 많아? 하지만 조심해. 친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지는 내적 투쟁을 계속했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삶을 파괴할까 봐 두려웠다. 한편 지은은 민지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아니면 그냥 호기심. 그 의심은 작은 다툼으로 번졌다. 민지는 왜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소리쳤고 지은은 내가 먼저 숨기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다툼 후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표면적이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가봐야 해. 미안지라고 했고 지은은 홀로 남아 고민했다. 민지가 떠난 후
지은은 자신의 일기를 썼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희생이 너무 커. 민지는 집에 도착해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너 동성애자지? 이웃이 봤대라고 말했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믿지 않았다.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해 울었다. 어머니가 의심해. 어떻게 해? 지은은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다. 그날 밤 민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포기할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왔다. 나 가족에게 말할게.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민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지은은 그걸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관계는 점점 균열이 생겼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LGBT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지은은 참석했지만 동료들의 반응을 봤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 이상해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민지의 거짓말이 드러난 건 우연이었다. 지은이 민지의 휴대폰을 보다가 사촌에게 보낸 메시지를 봤다. 남자친구랑 잘 지내. 걱정 마. 지은은 충격받아 민지를 대면했다. 이게 뭐야? 나한테는 사랑한다면서. 민지는 변명했다. 그냥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도피? 그 말에 민지는 울며 미안해. 나 무서워라고 말했다. 다툼은 격렬했다. 지은은 우리 그만하자. 내가 준비 안 돼서라고 했고 민지는 잔돼. 너 없인 못 살아라고 매달렸다. 결국 둘은 화해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 지은은 혼자서 상담소를 찾았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둘 다 노력해야 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민지의 가족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결혼 상대를 데려와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가족 모임에 가야 해. 이번엔 솔직히 말할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임에서 민지는 다시 침묵했다. 사촌들이 민지야, 이상형은? 이라고 물을 때 그녀는 글쎄라고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지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못하겠어. 부모님 얼굴 보니 지은은 실망했다. 그럼 나한테 왜 희망을 줘? 지은의 내적 갈등도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고려했다. 엄마, 아빠. 나 여자를 좋아해. 연습 삼아 미러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 TV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장면을 보며 상처받았었다. 이제 그 상처가 되살아났다. 한편 민지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 여자 좋아해. 어떻게? 친구는 그런 건 숨겨. 사회가 안 받아줘라고 말했다. 그 말에 민지는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아, 우리 잠시 떨어져 보자.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동의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분리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매일 민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직장에서 실수도 늘었다. 상사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지은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 가족과 지내다 보니 더 외로웠다. 어머니가 요즘 밝아 보이네 라고 할 때 민지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밝은 거야? 분리 기간 중 지은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어. 하지만 후회 안에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 민지는 나도 라고 답했다. 둘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만남은 어색했다. 민지는 가족이 나를 압박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럼 싸우자라고 설득했다. 민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시도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뭐라고? 그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달려갔다. 쫓겨났어.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지의 상처는 깊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대가를 치렀다. 사회적 반발도 시작됐다. 민지의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레즈비언이래.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민지는 견디기 힘들었다. 지은아, 이게 다 내 탓이야. 순간의 실수로 말해버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이제 공개됐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컸다. 민지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뻔했다. 상사가 이미지가 안 좋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아야 했다. 지은은 민지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지은 자신도 직장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동료가 너도 그쪽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네 라고 대답하며 맞섰다. 가족과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해 돌아와 치료받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이게 나야 라고 말하고 끊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지은은 내 탓 아니야 라고 위로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지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집안 망신디라고 편지를 보냈다. 지은은 읽고 울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잘못 선택한 걸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야. 사랑이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사회의 정죄가 그들을 짓눌렀다.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지의 전 친구가 소셜미디어에 민지가 동성애자야. 조심해 라고 게시했다. 그 포스트는 바이럴됐다. 민지는 사이버 불링의 대상이 됐다. 비정상 적겹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지은은 민지를 지키려 애썼다. 신고하자.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격을 결심했다. 그녀는 LGBT 권리 단체에 가입해 시위를 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민지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지은을 따라갔다. 시위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한 커플 처음 봐. 누군가의 말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시위 후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돌아가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돌에 맞아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래도 계속할래. 민지는 네,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그 사건은 민지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은은 민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자신도 지쳤다. 가족의 개입이 다시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걱정돼. 지은은 엄마, 민지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었다. 그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지의 아버지도 편지를 보냈다. 너를 용서할게. 돌아와. 민지는 읽고 찢어버렸다. 이제 늦었어. 관계의 균열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는 가족이 그리워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럼 가봐라고 말했다. 민지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어머니가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민지는 놀랐다. 정말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했어. 미안,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지은에게 돌아와 그 얘기를 했다. 가족이 받아줄지도 몰라. 지은은 기뻤지만 자신의 가족은 여전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변화의 조짐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지탱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다. 친구들, 안정, 평화. 변화는 서서히 왔다. 민지의 가족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민지야, 지은이 데려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지은과 함께 집을 방문했다. 어색한 저녁 식사였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멀었다. 부모님이 시간이 더 필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기다리기로 했다. 사회적 압력은 줄지 않았다. 직장에서 민지는 새로운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나는 나야 라고 생각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삶.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다. 누군가는 용감해라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온라인 트롤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무시하려 애썼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둘의 관계는 이제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시험받았다. 민지의 옛 친구가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내가 잘못됐어. 돌아와. 민지는 아니야. 이게 나야 라고 말했다. 친구는 떠났다. 지은은 민지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민지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녀는 때론 후회해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럼, 민지는 하지만 너를 사랑해라고 대답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하지만 상사가 이미지가 중요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 정체성이 문제인가요? 라고 물었다. 상사는 부정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그녀는 승진을 포기하고 새 직장을 찾았다. 그 선택은 힘들었지만 자유였다. 민지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녀는 LGBT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 시간이 흘러 둘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지은의 부모님이 지은아, 민지 데려와 라고 말했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변화하고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가끔 다툼이 있었고 외로움도 느꼈다. 지은은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다. 손실은 컸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자유, 사랑, 진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민지는 웃으며 바꿀 거야.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 이 사랑이 사회의 압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용기 때문일까? 아니면 운 때문일까?